국제사회가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수해 복구에 34억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나선경제특구에 곧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역행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무상으로 수해 복구 지역에 34억 원을 지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돈뿐만 아니라 전력까지 공급할 작정인가 봅니다. 낮은 선봉 특구에 송전탑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이거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그 중국이 북한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그러니까 송전탑을 건설해서 낮은 선봉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은 규모가 좀 크기는 한데 사실은 국경 연선 지역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무산에 있는 광산 탄광을 캐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샛별이라고 하는 그 함경북도 연사군 지역에도 그 작은 공장, 벽돌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중국에서 전력을 들여다가 그 전력이 있어야 뭐 공장을 짓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대북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연결돼 있던 걸 끊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고 저도 늘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베이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북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삼성 주민들이 먹고 살 일을 걱정합니다. 그게 훨씬 더 커요. 자국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에서 그 북한 쪽으로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을 받고 이게 안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주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중국 정부를 원망하기 전에 항상 뭔가 조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그 유엔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항상 중국의 발걸음은 이쪽에 한 번, 또 저쪽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그렇게 할 때 고려하는 게 국제사회의 평판도 고려하지만 그 이전에 고려해야 되는 게 동북 삼성 지역의 자국민들의 생계 수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뭐 아마 그 다음쯤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고려가 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뭐 우아한 표현으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 지역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국으로 향하는 유커를 줄이고 북한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는데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아무래도 한국으로 다 가니까 그걸 자기네 쪽으로 끌면은 그 외화가 자기네 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뭐 통치 자금이 거의 고갈돼 간다, 금고가 다 비어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채울 수 있는 건 뭐 과거는 뭐 미사일이나 뭐 생화학 무기도 팔았지만 지금 그 수요가 다 중동에서 다 끝났고 결국 유코들이 이제 그 관광 비용을 끌어들이는 게 현찰벌이에서는 아주 현찰박치기로서는 최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선봉 지역에 전기를 끌어들이는 것도 그게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뭐 카지노라든지 이게 우선 돌아가야 되는데 관광 시설을 잘 움직이려도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중국의 어떤 인프라가 그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결과고 지난 9월에 두만강 새로운 그 다리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압록강 철교는 북한 쪽에 개통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두만강 다리는 개통이 돼가지고 뭔가 좀 활발하게 유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개통된 김에 관광객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특히 이제 가을이면 그 칠보산, 뭐 청진이 해변가, 신포 이런 쪽에 이제 관광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좀 빨아들이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런 거 중국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유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걸 왜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는 건가요? 중국은 어떤 이득을 얻는 겁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정부 당국으로서야 뭐 크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은 이 함경도 지역, 국경 지역을 거의 중국과 같은 생활 벨트로 묶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은 뭐 역사적인 그 동북 공정의 이해관계와도 실사구시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라선시나 총진항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은 그들이 해력권을 이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당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우선 그런 뭐 전략적인 걸 고려하기에 앞서서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또 외화벌이나 통치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단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중국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고 그렇게 하면 또 자신들의 생존 벨트도 강화되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자꾸 중국과 유대가 있다. 이것이 자기네 아주 그 부실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 당국한테도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그 유커들을 많이 보내려고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 사회를 향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시사점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김정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잘 보이면 우리말을 들으면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면 어느 선에서 우리와 잘 관계를 맺으면 이런 이익이 너희한테도 갈 수 있어. 이게 그 굉장히 슬픈 일인데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놓고 양쪽을 적당히 저울질하면서 하는 거는 주변의 국가들이 어디나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북한 당국을 일종의 길들이는 작업을 사전에 그러니까 뭐 그동안 말을 안 들었을 때 경고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당근을 주는 거를 통해서 다음번에 일어날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말은 들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라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두 분 짚어주신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 9월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양의 중국산 쌀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홍수 피해 때문인 건지 식량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저는 한 두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금고가 다 비었단 말이죠. 이 쌀이라는 게 지금 과거처럼 당국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협동농장에서 생산하는 쌀도 대량 장마당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장마당 가격이나 거기서 쌀의 유통량이 당국이 절대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이런 쌀을 좀 수입해 가지고 도매급으로 수입해서 이제 장마당에 풀 경우 통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지적하신 대로 거기 이제 환경북도 지역 그 주민들이 수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번에 34억인가 무상 지원을 했다는데 이게 전부 현금인지 쌀인지 뭐 시멘트나 목재나 그 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수재민들 뭐 모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볼 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쌀을 평소에 비해서 약 6배가량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톤 내지 50만 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배라고 할 때 30만 톤만 쳐도 368, 180만 톤을 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연간 식량 소비량이 한 470 내지 500만 톤이면 북한에서 그렇게 뭐 기근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흉년이 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비료 부족이나 원인이 많지만 연휴에 비해서 그렇게 기근이 오는 정도로 식량 부족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수입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금 마련이나 또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다른 혜택은 줄 수 없고 쌀을 좀 풀어서 김정은의 선심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강력한 대북 제재 하에서 중국의 행보를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고강도 대북 제재에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쉴 틈을 주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네.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만큼 진척돼 온 거 아닙니까? 중국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책임을 네. 묻고 싶죠. 가능하다면 특히 그러니까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의 그 외교성 대변인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 정말 반박하고 싶은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행태를 쉽게 바꾸진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이렇게 이 중국이 나서서 한 번씩 숨통을 틔워줄 때마다 이 숨통은 김정은 정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시간이 더 연장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말을 들을 가능성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국도 이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그건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중국의 외교 정책을 논할 때 이런 비판 의식이 나오지만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그 톤이 또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도 우리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과 그리고 대중국 정책을 만들어서 그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참 최선이 어렵습니다. 참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북한의 석탄을 또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겉으로는 대북 제재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가보면 또 북한산 석탄을 퇴짜 놓았다. 네. 좀 상반되는 행보 같아 보이는데.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이 다르고 네. 또 그 지방정부와 개별 사업자가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석탄 가격이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석탄 가격이 낮아서 안 그래도 돈줄이 말라가는데 이 석탄 가격이 낮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석탄 가격이 올라가서 북한한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 소련, 그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뭔가 수출입을 할 때 네. 북한을 상대로 뭐 물건을 주고 그 물건을 받을 때 주로 광물이나 석탄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품질 기준을 달성한 차원의 그 제품을 북한이 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만 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북한하고 네. 뭐 이렇게 그 남북 간의 거래를 할 때 우리만 맨날 손해를 보고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소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광석을 보냈는데 그 안에 돌멩이를 넣어서 보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중간중간 이걸 확인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경고해 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어서 뭐 무슨 그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심을 하고 뭐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긋나지만 우리의 이익을 찾겠다 이런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동안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손해를 보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을 겪다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하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대북 제재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품질 기준이 미달됐을 저는 그렇다고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크다라는 분석이시군요. 미국의 한 교수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대북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건 뭐 정확한 팩트고 현실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제재 이전에 말하자면 왼팔에다가
주사바늘 수혈의 주사바늘을 꽂았다가 지금 제재하니까 지금 이걸 뺐다가 지금 오른손판에 꽂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는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두 나라 간의 어떤 뭐 혈맹 관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산업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비나 생산 뭐 이런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특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그 무슨 남중국 애니 뭐니 국제 정치에서 이 북한의 안보적 가치가 증대하다 보니까 시진핑도 처음에는 뭐 북한 제재에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그야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기업이나 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 뭔가 보이는 이건 유형의 자산일 때 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북중 간에는 어떤 유형의 자산이 분명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인민 생활과 관련된 것은 또 제외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조치를 뒀고 그것을 규율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스크린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그 전문가가 진단하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이것은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것이고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무연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중국은 우리한테 무슨 조기를 수출하는데 그 조기 배 속에다 무슨 납동을 넣어가지고 보내온 적이 있단 말이죠. 북중 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호용호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강한 압박에 중국이 동참해주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수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래 그 수해가 났을 때부터 이게 비로 인한 수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댐의 문을 예고 없이 열어서 사람들이 피해야 할 시간이 없이 휩쓸려 갔던 데 따른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을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휩쓸려간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최근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다 쓸어 갔다, 웬만하면 돈을 조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주민들의 숙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뭐 살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북한 당국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수해가 났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죽었고 집을 잃었으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긴급하게 동원해서라도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그래도 겨울이 되기 전에 집을 지을 수 있을지가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게 심지어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복구가 될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 초입인데 겨울이 다 지나도 그게 복구가 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는 지경이죠.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직도 현장에 오지 않고 복구는 지지부진하니까 정말 민심이 흉흉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